안녕하세요. KBL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죠.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챔프전도 이틀밖에 안 남았고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챔프전을 한 10년 만에 진출하는 것이고, SK는 또 원희의 라스트 댄스 마지막 챔프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양팀 둘 다에게 좀 의미 있는 챔프전이 될 것 같은데, 한 5가지 키워드로 풀어서 한번 프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느낀 게 김선영이 예전과 좀 다르다. 턴오버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야투율도 좀 낮아졌다. 기록지를 좀 살펴보니까 21, 22 시즌, 그때 이제 SK가 우승했던 시즌인데 그때 기록과 지금 플레이오프 기록을 따져보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 에이징 커브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최정상, 그러니까 KBL의 최정상의 가드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런 어떤 의심과 우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챔프전에서의 활약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LG의 양준석은 이번 시즌 MIP, 그러니까 기량발전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그 기량발전상을 받은 선수가 프로에서 더 잘하고 있죠. 이렇게 3년차 선수가 팀을 이끌고 팀을 챔프전까지 이끌었다. 이것마저도 대단한데 계속 기록이 좋아지니까 이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LG는 이제 양준석 말이 픽게임, 그러니까 픽앤롤을 기반한 공격이 많은데, 그러니까 픽을 받고 나서 내가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 드리블을 할지 모든 선택지가 다 좋아요.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SK 입장에서는 양준석을 막아야 이길 수 있을 테고, 물론 LG 입장에서도 김선영을 막아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SK는 오재현이 있죠. 수비 스페셜리스트 오재현이 있습니다. 오재현은 당연히 이제 양준석을 막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규리그에서는 조금 버거했습니다, 양준석이. 그러나 또 플레이오프는 또 다르죠. 챔프전은 또 다릅니다. 오재현의 수비를 넘어서야 LG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좀 부진하긴 한데, 그렇다고 수비가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세깅을 당하긴 하지만, 근데 세깅을 당하면서까지 오재현 선수를 쓰는 이유가 있죠. 이 매치업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현준 그리고 LG 정인덕, 이 매치업인데, 이번 시즌 MVP를 받은 안현준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와의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서 퐁당퐁당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퐁당퐁퐁했죠. 네, 기록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이제 시즌 MVP가 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기록이고, 그러나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만난 LG를 상대로 한 기록을 좀 살펴봤을 때는 기록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규리그 평균 기록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LG에는 이제 리그 최고의 3&D 자원으로 뚝선 인덕션 정인덕 선수가 있죠.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되게 활약이 좋았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2번이나 할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전에, 그러니까 3쿼터 4쿼터에 이제 죽은 볼 처리나 꼭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순도가 높은 3점을 많이 꽂아줬습니다. 그럼에도 첫째는 수비죠. 이 선수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감독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MVP를 막아야 되는데 정규리그에서도 그렇게 잘 막았다고는 볼 수 없는 기록이긴 합니다. 근데 또 챔프전은 또 다르죠. 4강 플레이오프에서 안영준은 좀 별로였고 정인덕은 잘했다. 그리고 챔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지켜볼 만한 하나의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벤치 멤버인데, 벤치는 확실히 SK가 유리한 것 같아요. 주요 로테이션 멤버를 보더라도 LG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있던 그 외국인 선수, 교체 자원 외국인 선수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LG의 몰로는 계속 부진합니다. 선수의 특성상 상대 사이즈가 크고 좀 이렇게 몸빵으로 부딪히는 선수들에게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비스 상대로도 프림이나 션롱한테 수비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힉스랑 계속 출장 시간이 겹칠 가능성이 큰데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수비는 혼자서는 좀 막기 힘들 것이다.
수비는 그렇다 치고 공격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공격에서도 딱히 뭔가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예전에 ESL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패스를 잘 뿌리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탑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 뭐 피딩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LG는 또 주전의 비중이 큰 팀인데 그래도 40분 내내 뛸 수는 없으니까 양준석, 마레이가 없는 타임을 어떻게든 견뎌야 돼요. 근데 양준석이 없으면 볼이 잘 안 돌아요. 멀로가 이제 그 볼을 잘 돌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챔프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선수가 없는 게 LG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이 두경민, 전성현인데 시즌 초반만 해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을 텐데 뭐 두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거예요. 내가 이런 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물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두 선수는 일단 정규리그에서 많이 나오지 못했고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려면 벤치에서 어떤 조커 역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좀 힘들 때 뭔가 안 풀릴 때 이렇게 나가서 좀 막힌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선수 지금 전부 둘 다 없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게 챔프전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어떤 뭐 되게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해요, 둘 다. 근데 없다. 특히 두경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플레이오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구단에서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전성현인데 전성현도 이제 돌아오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 2차전은 이제 아예 서울에도 안 왔고 만약에 이제 시리즈가 좀 길어져서 6, 7차전까지 간다면 이제 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폼이 예전 같은 폼이 있을까? 그럼에도 돌아오면 좋다. 선수의 그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는 페이스인데 SK는 진짜 속공의 팀이죠. 정말 보는 맛이 납니다. 이 팀의 주전 선수들을 보면 거의 전부 다 속공 참여율도 매우 높고 속공 마무리들이 너무 좋아요. 김선영은 말할 것도 없고 원희, 뭐 안영준, 오재현까지 무슨 서커스 보는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점수차를 확 벌립니다. 그러니까 팀 속공이 살아나면 이렇게 쉬운 득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차도 늘어나고 뛰는 선수들도 좀 편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공을 하려면 이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를 많이 해야겠죠. 특히 이제 라이브볼 턴오버를 유도를 해야지 또 속공 찬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LG는 팀에서도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느린 팀입니다. 이 팀에는 이제 마레이가 있죠. 마레이는 일단 느려요. 발이 느려요. 하지만 리바운드를 되게 잘 잡습니다. 뭐 공격 리바운드든지 수비 리바운드든지. 내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으려면 자리를 먼저 잡아야겠죠. 뭐 박스아웃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빠른 공격이 LG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준석이 이제 팀의 중심 리딩을 보면서 이런 세트 오펜스가 너무 좋아요. 빅맨과의 픽앤롤에서 파생된 공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속공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세트 오펜스로도 얼마든지 공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외곽에선 유기상, 정인덕도 있고 타마유는 뭐 아니든 바뀌든 전천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밸런스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SK가 좀 속공 말고 세트 오펜스를 하게 만들어야지 LG 입장에서는 뭐 오재현 세깅이라도 하든지 조금 정돈된 수비를 할 수 있겠죠. 이게 4강에서도 이제 오재현 세깅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LG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희를 막아야 되는데 원희는 혼자서는 못 막죠. 그러려면 도움 수비가 가면 분명히 어디는 비게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오재현 쪽이다 이러면 이제 LG의 수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공, 그러니까 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인데 사실 이때까지 말한 게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원희가 해주면은 다 끝나요.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계속 몇 년간의 KBL을 씹어 먹고 있고 그리고 해줄 때 해주고 큰 경기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를 1대1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팀에 어느 선수가 오더라도 거의 팀 전략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저도 이 원희 선수 때문에 SK가 한 1, 2승은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선수들이 부진해도. 그래서 진짜 그냥 사기다
근데 좀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제 뭐 은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반면에 LG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제 매치업이 이제 마레이인데 마레이가 골밑 수비는 되게 강하고 잘하는데 이 파라미터 수비 그러니까 이게 3점 라인 그러니까 외곽 수비에는 좀 약점이 있어요. 발도 느리고. 근데 원인은 외곽에서 공을 잡고 공격을 해도 잘한다는 거죠. 뭐 3점을 던지든 돌파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LG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레이의 장점이 빅맨인데도 어떤 블락에 있지 않고 스틸이나 이런 손질에 정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손질이 잘 통하려면은 상대방에서 포스트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업에 이 투입되는 공을 저지한다거나 그러니까 디플렉션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에서 빛을 발하는데 원인은 그냥 자기가 공을 잡고 페이스업을 하기도 하고 뭐 포스트업도 물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손질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LG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원인은 팀 수비로 막아야 되는데 KT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페인트 존을 둘러싸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LG 입장에서는 뭐 3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페인트 존을 막아서 쉬운 득점을 어떻게든 막는다 이런 전략으로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LG의 장점은 좀 수비 리커버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희에 더블팀을 가도 원희가 이제 뭐 비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겠죠. 그럼 그쪽으로 달려나간 수비가 빠르다. 클로즈 아웃이 빠르다. 정인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원희 말고 다른 선수가 슛을 쏘게 만들어야 LG 입장에서는 수비 성공이다. 그나마 수비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른 선수가 3점을 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오재원은 3점을 쏘게 만든다. 이러면 무조건 수비 성공이죠. LG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매번 SK 포지션마다 좀 이 싸움이 될 거예요. 원희 입장에서는 원희가 그렇게 막 이기적인 선수도 아니고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팀이 이기려면 자기가 해야 돼요. 다른 선수 만들어줘봤자 못 넣으면 지니까 그냥 조금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에브리띵이다. 반면에 LG 입장에서는 이 타마요 마레이 빅투비 이 피켓롤이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타마요의 매치업 상대는 최부경, 김영빈 이렇게 될 것인데 오세근이 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좀 몸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발이 느려요. 타마요보다. 그럼 빅투빅의 피켓롤 공격을 했을 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2대2 수비도 가드들에 비해서는 2대2 수비에 대한 어떤 2대2 수비도 잘 좀 서툴 수가 있다. 그렇게 타마요 마레이의 투맨 게임은 정규리그에서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뭐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이 이제 썼던 전략이기 때문에 SK 상대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리고 또 원희에게 좀 수비 부담을 질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떻게든 잘하는 선수에게 파울을 늘리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타마요 같은 유형의 어떤 선수는 국내에선 좀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LG 입장에서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타마요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보고 프리뷰를 해봤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냐? 정말 조심스럽게 LG의 창단 첫 우승을 한번 점쳐봅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이 우승했던 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농구팬 입장에서도 이런 의외의 팀이 좀 우승하는 그림이 나와야 좀 리그에 대한 재미도 좀 살고 좀 의외성이 부각돼야 좀 재밌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기엔 SK가 너무 강하죠. 사실 뭐 결과는 사실은 SK가 우승할 것 같은데 LG가 우승해야 좀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LG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업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준석, 유기상, 타마용 이렇게 01년생 동갑인 선수들이 주축이 된 시즌이 이번이 처음인데 그 첫 시즌에 바로 챔프전까지 진출을 해서 첫 술에 배부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더 궁금하고 미래에 더 잘할 선수들이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우승 안 해도 언젠가는 우승할
선수들일 것 같아요. 이 라인업이. 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LG의 우승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아 근데 또 원희의 라스트 댄스라서 SK가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근데 LG도 만만치 않아.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